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룡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만약에 내가 떡볶이집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난 이렇게 하겠다라는 영상의 주제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완벽한 레시피는 아니었지만 어떤 느낌의 레시피로 만들어지고 배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업로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조금 더 떡볶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더 정성스럽고 더 맛있고 정말 나만의 떡볶이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레시피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레시피로 이 영상의 떡볶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그 떡볶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떡볶이 생각하면 맹물보단 육수를 내서 넣으면 더 맛있겠지.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육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바로 시원함인데, 그 시원함을 내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해요. 대파 그리고 무. 자, 오늘 육수는 두 가지의 육수를 낼 건데요, 바로 하나는 말린 무말랭이고요, 하나는 일반 무를 넣을 겁니다. 자, 먼저 이 무말랭이에 좀 더 수분을 날려주기 위해서 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한번 볶아줄게요. 약한 물에 10분간 계속 볶아줄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리고 한 번이라도 마른 반찬 해보신 분들은 약간 그런 느낌 나죠? 멸치볶음 하기 전 멸치를 한번 볶는 듯한 그런 기분이죠. 이게 이렇게 볶아주는 과정을 왜 하냐면, 무 말린 거를 우리가 사서 팩을 열어보면 차있던 그 무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그 냄새를 좀 날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볶아서 육수를 내어줄 겁니다. 참, 이걸 말씀 못 드렸어요. 시간 오래 걸려요. 자, 이제 무엇을 해줄 거냐? 다시멸치 국물용을 사왔어요. 자, 육수를 낼 때 깔끔하게 또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멸치의 똥을 제거해 줄 겁니다. 자, 똥 제거를 되게 쉽게 하는 방법,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머리 그냥 똑 떼고 그냥 여기 배 밑에 부분 잡아서 그냥 이렇게 확 뜯어버리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에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머리를 똑 따고 배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갈라요. 그리고 검은색 부분, 이 멸치똥만 쏙 제거하면 깔끔하게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너무 쉽죠? 자, 이거 이제 다 같이 앉아서 반복. 건멸치와 무말랭이 넣었는데 넣자마자 색깔이 바로 육수를 우려낸 것 같은 색깔이 나오죠?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끓여줄 거예요. 1시간 동안. 자, 이렇게 첫 번째 육수를 만들었는데, 궁금하시죠 여러분? 아니, 어떻게 육수가 두 가지지? 그럼 반반 섞어서 쓰나? 아닙니다. 지금 다시멸치와 무말랭이를 넣어서 만든 육수는 물 대신에 부어줄 육수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들 육수는 우리가 고추장에 이 육수를 부어서 섞어가지고 양념장을 만들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육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무가 어떤 색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 무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무를 살 때 아무거나 그냥 집으시죠?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닦아 볼게요. 자, 보시면 초록 부분이 어디까지 보이세요? 바로 육수를 낼 때는 하얀 쪽 부분보다는 초록색 부분을 넣어서 육수를 내는 게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록색이 깊은 놈으로 사와봤어요. 쭉. 필러를 쓰실 때는 물을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만 그냥 쭉. 자, 다음은 대파예요. 자, 오늘 대파 육수를 내려고 통실통실한 놈으로 사왔어요. 대파는 팥뿌리 부분 싹둑싹둑 잘라주세요. 팥뿌리 부분 안 버릴 거예요. 팥뿌리 부분은 흐르는 물에 한번 세척할게요. 자, 대파는 여기 시들시들한 껍질 보이시죠? 잡고 쭉쭉 뜯으면 뽀얀 살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깨끗이 손질해둔 채소들은 이제 육수용으로 썰어서 준비해 줄 거예요. 자, 우선 무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대파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놓은 팥뿌리는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추는 이따 첫 번째 육수가 1시간 다 끓고 나면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육수에 약간 단맛을, 양념에 들어가 있는 고추장, 설탕 대신에 대추로 단맛을 살짝 살려줄 거고요. 자, 이 두 번째 육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바로 북어입니다. 이런 두 번째 육수 준비 끝.
자, 이렇게 두 번째 육수도 끓는 시점에서 60분 타이머를 잴 거예요. 이젠 제가 생각한 떡볶이 레시피가 끝이 났는데 딱 두 가지가 빠졌어요. 첫 번째 육수가 다 완성됐을 때 대추를 넣어주는 것, 두 번째는 두 번째 육수를 고추장에 잘 개어서 실온에 숙성해주는데, 숙성해주는 시간이 한두 시간에서 그럴 게 아니라 자고 올 겁니다. 와, 육수 색깔만 봐도 엄청 잘 우러나왔어요. 한번 시음해보고 어떤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제 대추 넣고 대추의 향, 단맛만 살짝 넣어줄게요. 와, 그냥 차 먹는 것 같아요. 진짜 건강에 좋은 차. 와, 이거 뭐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뚜껑을 열었을 때부터 어떤 차를 우린 듯한 냄새가 올라왔고요. 시음했을 때는 들어오자마자 구수하다, 깔끔하다. 솔직하게 첫 번째 육수는 어떤 반찬, 조림, 탕, 국물이 조금 들어가는 모든 메뉴에 넣어도 최고일 것 같아요. 6번 해보세요. 정말 놀랄 테니까요. 자, 와, 육수 색깔 아주 맛있게 잘 우러난 것 같죠?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줄게요. 자, 고추장은 약간 태양초 들어가 있는, 그래도 조금 맛있는 고추장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고추장에 자, 육수를 부어서 개어 주겠습니다. 이게 육수하고 고추장을 충분히 섞어주지 않으면 겉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저어주면 육수와 고추장이 사이사이에 끼어들게 되면서 약간 초고추장 느낌이 나죠? 약간 이런 느낌의 양념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이거는 실온에 하루 정도 두고 제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육수가 아주 잘 먹어들었죠? 기대됩니다. 떡볶이 시작! 자, 이게 처음에 끓였던 첫 번째 육수, 무말랭이, 다시 멸치를 넣어서 끓인 육수입니다. 끝에 불 끄고 대추를 넣었더니 아무래도 대추색이 좀 나와서 조금 더 색깔이 어둡게 육수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떡볶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색깔이나 양념이 조금 매콤한 맛이 좀 떨어지면 청양 고춧가루를 추후에 보고 추가를 해줄 거예요. 떡을 넣기 전에 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맛이냐면 당연히 맛이 깊습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딱 하나, 이건 당연히 현재 요리 과정에서 나올 수 없는 거죠. 떡볶이의 가장 핵심적인 거, 단맛. 떡볶이는 단맛이 있어야 맛있죠. 요리 과정에서 그 정도의 단맛을 내어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고추장에 들어가 있는 단맛, 설탕 물엿, 그리고 대추에서 좀 살짝 나온 대추의 단맛, 딱 그 정도. 떡을 넣기 전에 양념을 완벽하게 해놓고 떡을 넣을 건데요, 설탕을 넣어줄 건데 백설탕이 아닌 약간 흑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올리고당도 좀 더 넣어서 윤기랑 단맛을, 설탕의 단맛과 분배해서 단맛을 두 가지로 함께 넣어줘 볼게요. 올리고당도 다시 한번 잘 녹여주고 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맛있다. 개인적으로 취향이 약간 떡볶이에 후추 넣는 거 좀 좋아하는 타입인데 약간 기본 떡볶이로서 오늘은 후추나 진간장 이런 부분들은 좀 빼고요, 여기서 떡을 넣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사실 떡볶이의 진짜 완벽한 맛은 마지막에 떡을 넣었을 때 떡에 밀이 좀 나와줘야 정말 그 맛을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양념을 다시 한번 시음을 해봤는데 맛있습니다. 자, 떡은 지금 옆에 열려있는 집이 저 야채 가게랑 포차랑 김밥집이 열려있어서 나눠드릴 수 있는 양 정도 양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역시 떡볶이는 어묵 이런 것도 좋지만 대파를 약간 크게 썰어서 넣었을 때 이 비주얼이 확실히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자, 떡이 많이 불어났죠? 떡 안에 양념이 다 스며들도록 이제는 약불에 한번 졸여줍니다. 자, 이렇게 떡볶이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은 아침이어서 좀 그냥 한 컵 정도만 먹으려고 조그만 곳에 담아봤는데요, 어렸을 때 생각나네요. 컵떡볶이. 지금도 학교 앞에 컵떡볶이 같은 거 파나?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 떡은 별가 회사라 그래서 냉면 육수나 업소용들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그래서 별가 떡볶이고 밀떡입니다. 오늘 좀 약간 자극적이게 먹고 싶은 날이어서 조금 욕심냈는데 오늘 조리니까 조금 짜지긴 했네요.
근데 진짜 맛있고 대파 달달해요. 제가 만약에 이 레시피로 이 떡볶이를 판다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포장마차나 동네에 떡볶이집을 차려서 판매하는 정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양념이 떡 안에까지 아주 잘 배었고요. 이 떡볶이 육수를 어디 가서 먹어볼 수 있을까? 되게 정성을 담은 게 느껴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육수 1과 육수 2를 따로 먹어봤을 때 육수 1은 되게 구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차 우린 것처럼. 그리고 육수 2 가마솥에 한 거는 이제 무, 대파, 북어, 팥뿌리 넣어갖고 했는데 북어의 맛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일단 고추장 베이스에 묻혔는데 이게 입안에 들어갔을 때 먹다 보면 일반 육수가 아니구나 하면서 바로 느껴집니다. 먹다 보니까 더 중독성 있네요. 이 양념을 보시면 아까 떡 넣기 전에는 이게 좀 묽었죠. 떡에 딱 미리 퍼지면 이렇게 되직해지면서 입안에서 이 끈적함, 이 탁탁함을 느끼면서 먹는 떡볶이의 맛이 진정한 떡볶이의 맛이죠. 제가 이 떡볶이를 만들면서 생각한 게 100이었다면 한 85 정도는 채워진 것 같아요. 나머지 15는 기호에 맞게 어떤 다른 종류의 고춧가루를 조금 더 섞어 쓴다거나 카레가루, 후춧가루, 간장, 마늘 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하면 동네에서 떡볶이 맛집이라고 소문 날 수 있을 정도의 100점이 될 것 같아요. 어찌 되었던 떡볶이집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떡볶이를 만들 때 왜 난 맛없지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요리